우리가 선천적인 인연이 있고 후천적인 인연이 있는데 이 인연법을 잘 알아야 돼. 앞으로 선천적인 인연은 너가 과거에, 그러니까 내가 요 생 말고 전생부터 또 미래, 계속 이제 전생 미래가 아니고 전생에 우리가 악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연으로 오는 게 선천적인 인연입니다. 제갑, 그죠? 얼마나 가깝게 오느냐. 우리가 이 족보 있죠, 족보. 우리가 족보를 이렇게 딱 빗쟁이 도표로 하고 딱 놓고 우리가 딱 보면 됩니다. 족보. 그러면 그 내 아들하고 내하고는 족보가 어떻게 되죠? 1촌이에요, 무촌이에요? 1촌이죠. 그럼 부인하고 내하고는 몇 촌이에요? 무촌이죠. 아주 공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족보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가죠. 형제 족보 있고 이렇게 가죠. 아들하고 부모하고는 최고의 빚쟁이 고리. 빚쟁이 고리라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듣지 말고, 우리는 빚이 그렇게 많으므로 선천적인 인연 중에서 최고의 네 피를 섞어서 온다. 피와 살을 섞은 데다가 온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최고의 빚쟁이 고리를 가지고 있으니 이 빚을 어떻게 탕감해야 되느냐? 요거는 선후가 있습니다. 부모가 선 갚아야 하고, 이 선 갚고 나면은 자식이 후 갚습니다. 이 절대 법칙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빚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이 애를 많이 먹이면 뭐라 그래요? 이 왼수 같은 놈이라 그러죠. 왼수 맞아요. 왼수라서 왼수라 그러는 거라. 근데 이걸 그냥 푸념으로 하는 거로 돌려버리는데 그 안에 진짜로 내가 어려울 때 툭 튀나온다는 사실이거든요. 원수 맞아요. 하나, 원수는 내가 빚을 갚고 나면은 원수가 아니고 그렇게 좋아지는 게 또 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근본을 모르다 보니까 자식한테 빚 갚는 방법을 잘 모르고 들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한테도 빚 갚는 방법을 잘 모르고. 이게 지금 물은 게 사실은 엄청난 걸 지금 풀어달라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만지기에는 시간상 그러니까 조금 내가 요래 만져줄 건데, 선은 요렇게 잡아놓고, 그럼 형제지간이라든지 뭐 이렇게 동기지간 요렇게 되니까 가족 이제 집안에서 아까 이게 후천적인 제 인연들은 법으로도 딜이 대면 되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투리로 요렇게 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형제들은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한다는 거죠. 이 형제들도 법으로 딜이 다 되면 됩니다. 안 되게끔 세상이 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누구한테나 됩니다. 내 부부도 되고 네 자식 간에도 법으로 갖다 대면 되는데 네가 못하는 거죠. 왜냐? 네가 이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화나는 거는 뭐에서 화가 나느냐 하면 뭔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아닐 때는 따끔하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위를 해야 내 가족을 돕는 것이고 나를 돕는 게 돼요. 냉철하지 못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너가 냉철하지 못한 거로 이것을 싹을 키워갈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 가족들의 버릇을 나쁘게 해서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20년, 30년 가다 보니까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다.
이래 된 거예요. 가족을 돕는 것이 뭐냐? 용서해 주는 게 돕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네가 하면 안 돼. 내가 용서했는 줄 알지만 이건 용서가 아니고 네가 금방을 떨은 겁니다. 뭔가 처음에 잘못되시면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는 것이 상대를 돕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 조금 불쾌할지 몰라도 이것을 바르게 잡음으로써 그 사람도 지금 성장하는데 바르게 성장하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거든. 이것들이 형제들부터 이런 거를 바르게 잡아나갈 때 이게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데 우리 지금 이 가족들은, 우리 국민들은 가족들한테 굉장히 간대하다는 얘기죠.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잘못되고 있는 거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 사람들이 잘못 성장을 하게 되면 사회에 나가서 무리를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다시 우리한테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에 아까 제 서두에 내가 풀어줬던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탁하게 되고 잘못된 데는 너는 이런 식으로 잘못낸 게 있고 너는 저런 식으로 잘못낸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라는 것에 하나의 이것도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이것이 자꾸 이렇게 성장을 시켜서 모순을 성장시켜갖고 사회가 지금 문란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사회에다 지금 못 가르쳐 준 거죠. 이게 사실 어떤 분야의 박사들이 또 어떤 분야의 연구원들이 이런 것들을 키를 잡아갖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세상에 발표를 해주고 국민들이 일깨워지게끔 뭔가를 하나하나 내줬더라면 지금 이 사회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연구한다라는 자체를 엉뚱한 걸 잡고 연구를 하고 우리 생활 속에 뭔가 변화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키를 못 잡았다라는 사실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너무 깊숙한 걸 따야 될 만큼 지금 그런 중요한 걸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선천적인 인연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선천적인 인연은 너희들한테 시간을 많이 주었다. 서로가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준 것이 선천적인 인연입니다. 조건은 딱 그거 하나예요. 형님을 내가 부르면 동생이 찾으면 옵니다. 남은 시간 약속을 해갖고 어떻게 맞춰야 가는데 그리고 전쟁 때문에 와요 이게. 내하고 맨날 붙어있는 시간을 줬다라는 거죠.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준 것이 선천적인 인연입니다. 그럼 도움은 어떤 데 도움이 돼야 됐었느냐? 너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에 내가 잘 성장하도록 도움이 되는 거. 이것이 돕는 게 됩니다. 내가 너한테 혼내든 따지고 들든 우리는 싸워도 내일 헤어지지 못할 거니까 치고 박아서라도 내가 옳고 그름을 여기서 뭔가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사이다라는 거죠. 후천적인 인연한테 그렇게 싸워버리면 두 분 다시 못 봅니다. 선천적인 인연은 물고 뜯고 사와도 또 봐야 돼. 이런 환경을 줬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스스로 도반이 되게 해줬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줬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를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 관계가 어떤 관계면 너희들이 무엇을 서로한테 상생이 돼야 하며 무엇을 도움을 줘야 하는가,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기초를 이 세상에 못 따내주다 보니까 오늘날에 전부 다 그게 부딪혀가지고 아직 숙제를 못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바르게 풀어 기초만 잡아줬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움되는 게 어떤 게 도움되는 것이냐, 이런 원리를 이제 앞으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너가 진정 내 친구라면 무언가를 우리는 따져야 되고 논리를 서로 간에 논해야 되고 논리를 논하지 못한다면 너는 지금 내 친구 아니? 이런 걸 논해서 내한테 도움이 돼줘야 됩니다. 나는 너한테 도움이 돼줘야 되고 우리가 싸움을 할지라도 뭔가를 우리끼리 풀어낸다면 남한테 덩신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친구예요. 친구하니까 야 요새 내 형편 어려운데 야 돈 좀 꾸줘라 얼른 주니까 이건 친구 아니에요. 이건 돕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가 돈이 필요하면 왜 친구가 돈이 필요해졌을까? 응? 왜 저렇게 급해졌을까? 이런 걸 붙들어야 돼. 친구를. 너가 어쩌다가 돈이 필요로 해졌냐? 그러고 어디 급하게끔 지금 살아야 될 정도가 되었느냐? 내가 하면 이 잡아야 돼요. 매가지를. 내가 신경을 너무 덜 쓴 거 아닌가?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에? 그렇게 해서 파보고 너가 지금 이걸 지금 이렇게 막굴라 하는 건 잘못이다. 이럴 수도 있고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되 그러면 우리 이 공부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당해서는 안 되지 않냐? 뭔가를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정이라 하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 요런 식으로. 그러면 형제 같으면 형제끼리, 가족끼리면 가족끼리 서로가 이것이 서로를 돕는 거라는 얘기죠. 내가 너를 지키고자 하는 거. 응? 너가 잘못되면 우리 집안이 잘못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응? 너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지 않느냐라는 거. 그래서 같이 우리는 손을 잡고 커가야 되고 노력해가며 커가야 되는, 그러면 나는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게 선천적인 인연들의 서로 상생하는 법, 후천적인 인연도 서로 상생하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앞으로는 정리를 해봐야 될 때지. 선천적인 인연이라 하니까 내가 무조건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네가 계속 양보하면은 너를 믿고 살아야 되는 상대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나중에는 내가 어려워져서 못 도와주면 저 사람은 더 어렵게 되는, 처음부터 지를 잘못 들였다 이 말이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이것이 가정교육입니다. 기초를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못했던 거죠. 내한테 오늘 이는 인연이 올 때는 정확하게 내가 이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옵니다. 도둑놈이 내 집에 왔으면 도둑놈이 올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게 되는 것이지, 이 상황이 안 됐는데 도둑놈이 움직여서 이 문턱을 절대 넘지 않습니다. 이 법칙은 대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모든 법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인연이 내한테 왔다, 사기꾼이 왔다, 사기꾼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놔서 사기꾼이 내한테로 움직인 것이지, 이것이 사기꾼이 움직이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요 사기꾼이 오든 도둑님이 오든 이분들이 내한테 이렇게 올 때 처음부터 큰 사기를 만나고 큰 도둑질을 당할 수 있게끔 오느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요래가 못 깨치니까 두 번째는 조금 더 큰 거, 요래가 못 깨치면 세 번째는 더 큰 거, 요래가 되게 못 깨치면 그 다음에는 싹 긁어버리는 거, 요렇게가 오는 것이지. 여기 우리가 공부할 때 3배, 7배, 108배, 3000배 요 아르켜 줬습니다. 이제 여기 똑같은 원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놓은 것이 있으면 그걸 아르케 주러 온 겁니다. 근데 여기 인연법으로 온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비유를 들자면 도덕이 오는 것도 내 인연이다 이 말이죠. 내를 이걸 아르케 주러 왔는데 그 다음에 이 도둑질을 내가 당하고 나니까 여기에다가 성을 내고 이 도둑을 미워하고 이러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너는 또다시 도둑을 당해야 됩니다. 더 큰 도둑. 화내고 썩낸 만큼 더 크게 뺏겨야 된다 이 말이죠. 사기를 당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처음에는 당황하죠 사람이. 도둑질을 당했으니까. 당황을 한데 아이고 이걸 누가 가져갔네 조금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짧을수록 빨리 깨치는 게 좋다. 처음에는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네 잘못이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알게 해주는 거니까 그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놔두고 이런 것을 이겨놔두는 게 아닌데 여기에 놔두어서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에너지 이동의 법칙이라는 것이 또 내가 마음을 잘못 먹어가지고 잘못된 이 탁한 에너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 이동의 법칙이 이 대자연에 있는 겁니다. 질량이 조금 요만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러면 금덩어리를 이야기합시다. 금덩어리를. 아기 때 돌반지가 들어왔다 뭐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 챙겨가지고 저쪽에 농에다 이어놔버렸어요. 이 농에다 이어놨는데 이게 에너지 질량이 얼마나 한 거냐 따라가지고 저거는 7개월 동안 저기에다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손대지 않습니다. 근데 7개월이 지났는데 저기 7개월짜리 에너지라면 움직여야 되는 게 7개월이 지났는데 저 자리에 있으면 저기 움직입니다. 여기 어떻게 움직여? 발이 달리느냐? 희한하게 움직입니다. 도둑이 와가지고 딱 들어오면 그게 눈이 탁 가요. 요 탁 열면 탁 빼갑니다. 이게. 도둑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들어간 집인데 어째 그래 숨가는 게 그것만 딱 깊이 갔냐. 묘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도둑이 못 오도록 철장을 다 치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도둑이 내 새끼가 집어가는 겁니다. 내 자식이 도둑이 돼갖고 이게 움직여. 요거는 분명히 움직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 안 잊어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걸 저쪽에 농안에 요래 이어놨던 거를 싹 꺼내갖고 저쪽에 저 기약에 놔놨던 저 단지 안에 탁 넣어놔버리. 그럼 움직여 붙어 요까지. 요까지 움직였다 이게 에너지가 움직였기 때문에 시간을 법니다. 그럼 요걸 한 6개월 좀 있다가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요걸 갖고 저기에다 또 놔놔보는 거라 저쪽에. 이러면 또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 안 없어집니다. 여기 에너지 이동 법칙이에요. 너는 요걸 지금 관심을 써가지고 어떻게 했든 간에 관심을 써가지고 내가 만지면서 저쪽에 놔놓을까 어쩌고 썼다라는 거죠. 썼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는 겁니다. 예? 안 쓰고 놔두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질량이 조금 크면 농 밑에 안 여놓습니다. 금고 안에 여놓죠. 이 금고 안에 여놓으면 요거를 아주 훔치 갈라 그러면 보안이 좀 강하게 된 거죠. 이게 그러면 질량이 크니까 보안을 잘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조금 오래 가도록 놔둬도 안 없어지고 여기 질량이 큰 게 여기 3년 동안 질량을 움직이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데 3년 지나도록 3년짜리인데 3년 지나도록 금고에 그냥 넣어놓고 안 꺼내봤다. 요거는 정확하게 그 기술을 겸비한 도둑이 옵니다. 요건 정확하게 움직이게 돼가 있어요. 에너지 질량의 법칙. 에너지는 움직인다. 항상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경제를 주면 경제를 잘 써야 되고 경제를 쓰는 것도 어떻게 쓰느냐. 이거 묻는 거 보니까 묻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요런 데까지 공부가 더 가면 더 좋으니까 해주는 겁니다.
당신들한테 돈이 내가 이게 1억이 있다고 애를 칩시다. 옛날에는 뭐 억 하면 억 때문에 잘 안 쓰던 말인데 요새는 억이 저절로 나오는 이제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돈 좀 되는가 알지. 이 억도 지금 별거 아니야. 그만큼 우리가 질량이 커버렸어요. 근데 1억이 있다라고 칩시다. 1억을 어떻게 쓰는 게 최고 바르게 잘 쓰는 거냐. 1억을 가지고 이게 100인데 30%를 잘 쓰십시오. 30%. 그럼 3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요거를 아주 뜻있는 그런 방법으로 잘 쓰라는 거죠. 이걸 쓰면 어떻게 되냐. 요 공간이 비죠. 요거는 정확하게 요요 현상이 생겨갖고 3천만 원이 분명히 들어와갖고 채워줍니다. 요거. 이 70%의 압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절대로 이게 흔들리고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고 요 모질한 걸 땡겨서 채워준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에너지 법칙입니다. 이게. 에너지 이동 법칙. 질량에 흡수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요걸 70%를 내가 쓰고 30% 갖고 지금 질량이 차기를 기다린다. 이 안 찹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게 채우기는. 질량이 30%밖에 없어갖고.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간도 30%를 잘라내면 이거는 요요 현상으로 G 모양으로 저절로 생성이 되지만 70%를 잘라내고 나면 이거는 생명 보장 못 합니다. 잘라내려면 조금 더 있으면 또 조금 더 낫고 더 있으면 더 낫고 70%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재생이 돼요. 이게 에너지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3대 7의 법칙은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대자연 운행의 법칙이니까 생활 속에 모든 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뭐로 하고 주입을 하고 가르칠 때도 저 사람한테 신경을 100을 썼을 때 30% 미만을 저 사람한테 내가 충고를 하면 싹 받아들입니다. 너를 위해서 100을 내가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고 노력을 했을 때 30%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은 100% 받아들입니다. 이래서 환경이 좋아지고 이런 것이지 너한테 이렇게 노력한 것도 없이 지금 내가 뭐라고 지적을 한다. 이거는 그냥 튕겨나왔고 내까지 두드려 맞습니다. 여기 에너지 이동의 법칙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관심을 쓰고 말을 하는 것도 에너지 이동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에너지를 던져버리면 이 에너지가 튕겨나와서 내 눈을 치고 이 에너지가 튕겨나와서 내 가슴을 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환경을 빚어가지고 인연들을 불러 모음이지.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는 안 좋은 현상을 이야기한 것이고 좋은 현상의 우리 인연의 법칙. 요것은 내가 어느 만큼 노력을 했느냐 따라 가지고 좋은 인연들이 오는 겁니다. 내가 뭔가 방탕했으면 절대 나쁜 인연이 저절로 오게끔 환경을 빚어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노력을 하고 근데 잘했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고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합니다. 좋은 인연이 오는 것은 네가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예요. 100점을 받았느냐가 아니고 노력의 100점입니다. 이 수위를 갖다 대는 거예요. 무언가를 이루었느냐 요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못남을 얼마나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예요. 노력을. 이걸 찝어갖고 고쳤느냐가 아니고 노력을 했느냐. 노력을 한 게 없다면 좋은 일도 네가 겪을 생각은 안 하는 게 맞다. 좋은 인연 또 안 오리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응?
내가 노력을 무엇을 했느냐 따라 가지고 대자에는 모든 사항을 에너지를 움직여서 너한테 주고 걷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이게 내가 세상을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산다면 대자에서 너한테 자식으로 주는 인연도 굉장히 좋은 인연으로 보내가지고 그 뒤를 잇게끔 해줄 것이고, 너희들이 한불에 살고 잘못 살았다면 네 자식도 아주 안 좋은 인연을 보내가지고 이것을 다시 이걸 재만지게끔 해서 힘든 모습을 네가 보게 해줄 것이고, 자연의 움직임조차도 모든 것은 우리 맘먹기에 달렸고 우리가 어떻게 운용하느냐 달리가 있는 것이지, 자연이 변해서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변해서 자연을 부르고 내치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환경의 인연법, 모든 이 대자연의 우주가 움직이는 이 법칙은 내 하나로 비롯되는 겁니다.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마라. 여기 원리가 요래서 이 스승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가 남 탓하는 것은 더 어려운 길을 자축하는 것이니 남 탓 안 하는 게 맞니라. 요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 이걸 알고도 남 탓해도 돼요. 그 환경을 맞이하는 것도 네가 맞이해야지 딴 사람이 맞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도우려면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는 법칙부터 가르쳐 가지고 바르게 살게끔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돕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좀 갑니까? 변호사 선임을 할 때는 내가 왜 변호사를 선임을 하느냐면 내 혼자 처리를 못하니까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호사를 내가 만나야 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거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무조건 변호사한테 맡겨야 될 게 아니고 네가 이걸 대해서 어느 만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한 군데 가서 선임을 해버리면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긴다든지 잘못돼 갖고 또 변호사를 또 사야 되는 그런 결론이 생겨요. 근데 요거를 한 군데 가보고 이야기를 또 근본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하면 되는, 근본이 뭐냐면 네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 요런 사람은 남의 거를 많이 뭔가를 해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뭔가를 모르고 해준 게 있기 때문에 너는 변호사 말리는 일이 좀 있으면 생길 것이다. 직접 만나갖고 이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건 하나를 놓고 이렇게 들어보면 천태만상입니다. 변호사랑 똑같은 이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래서 법이라는 게 만지면 만질수록 틀어지는 게 법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만나보고 이 사람을 그래서 이런 걸 발품을 팔면서 내가 이때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이때 조금 공부를 어느 정도 내가 참하게 해갖고 이걸 정리를 하려면 그 다음부터 네가 변호사 만나게 만들어 주지를 않아요. 삶의 조건이 바뀌는 환경을 만들어 줘버리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게 그때부터는 안 한다라는 얘기죠. 이걸 공부를 못하고 계속 가면 너는 계속 사건들을 맡고 뭐를 해갖고 계속 변호사를 만나는 게 20년 30년 가도 꼭 이런 것만 있으면 내한테 오노 이러거든요. 이 공부가 안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찾는 게 얼마나 빠른 이 시간을 우리가 압축시키고 시간을 절약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고 살면 평생 가도 그거 하나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걸 돌아다니다 내 인생을 아무것도 못 살고 죽어버리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는 변호사를 이 사람 또 만나보니까 이렇고 저 사람 또 만나보니까 이렇다, 요런 거를 이야기할 정도의 소유자라면 당신은 지금 거기에서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맥이 틀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상황을 거릇대기도 하고 바르게 정리도 할 수 있는가를 지금 이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이때 개인 지도 공부가 될 수 있는, 직접 내가 선임을 해야 되니까 저 사람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이러면은 아주 그 안에서 뭐든지 만질 수 있는 거는 내 자유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공부를 시키려고 지금 함이지. 사건이 지금 해결되는 거는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가 이런 거를 공부를 얼만큼 공부로 잡고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데서 종합적으로 뭔가를 세 군데는 가봐야 되겠다. 안 그러면 세 군데 가보고 찜찜하다. 7군데 가봐야 됩니다. 7군데 가봐도 찜찜하면 분명히 10군데 가면은 이제 분별이 납니다. 10군데, 3군데 더 간다라고 해서 어디 3군데 안에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10군데 가본 중에서 그래도 이 사람하고 내가 손을 잡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분별이 정확하게 납니다. 10번 더 넘으면 안 갑니다. 빨리 날 때는 내가 3번을 가면 거기에서 결론이 나고, 안 그러면 7번. 그래서 3세판인 거예요. 그래서 3번 가고 그 다음에 7번째 간다라고 하면 4번 가는 거죠. 그러면 요 3대 7에서 70%를 내가 가본 거예요. 그러면 3군데가 남았는데 여기서 결론이 나면 이거로 처리하면 되고, 이 안에서 내가 공부를 삼아야 하고, 공부 삼을 것들이 분별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 여기서 모지려면은 아고 채워야 되는 10군데. 이거는 100%라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가서 전부 다 자문을 받아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요렇게 내가 그런 노력을 했다면 이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분명히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 최고 옳은 사람 선택한 것이다. 그 동안에 나는 이 시간에 법에 대한 공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아주 상세히 조금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실력이 갖추어졌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 내한테 오면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딱 이렇게 찝어주고 나면 이해가 가고 그 사람이 알아서 다니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집니다. 내가 변호사 찾아가지 않아요. 그때는. 네가 변호사를 이렇게 찾아가라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지. 왜? 내가 여기서 전보다 갖추은 게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너는 변호사를 직접 만날 이유가 없다. 다른 사람이 변호사 만나는 것을 내가 인도해 줄 사람이지, 네가 인자를 만날 이유는 없어지는 그런 갖춤을 가져버리는 거죠. 세상에는 변호사도 필요하지만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한테 자문 가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 중간에 사람이 돼가 있는 겁니다. 실력이라는 게. 정부에서 이런 찡을 안 줘도 그 중간에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요런 사람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크게 용이하게 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인연법으로 이래 줄 때 우리가 이 상인들한테 가갖고 물건을 흥정을 하는 것도 바르게 잘한다면, 그러면 네 공부가 정확하게 되고 세상에 정확한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죠. 한 가지를 깨치면 10가지가 전부 다 내한테 하는데, 이거는 동일한 이제 그러한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소리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내한테 줄 때 이걸 신중히 만지는 사람, 이것은 너한테 큰 자산이 되니라. 앞으로 길을 열어가는데도 큰 자산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조금 있으면 신종의 업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있어갖고 그 중간 역할을 할 사람, 이게 멘토가 된다든지, 멘토 사무실을 열 수 있는 이런 법인을 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자문역을 하는 그런 이런 그 사무실도 열 수 있고,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그 어려운 거를 고통을 이렇게 그 들어주는 그 무슨 뭐 그런 그 일을 하는 요는 신종이 많이 나온다 앞으로. 근데 요는 멘토가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공부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질문하는 당신은 멘토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는 분명히 해야 될 공부이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간 것을 지금 시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지금 인연에 대해서 이제 밖에서 여러 방법으로 이제 어떤 게 좋은 인연이고 어떤 게 나쁜 인연이라고 지금 분별을 해놓고 살죠. 인연이라는 것은 나쁜 인연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한테 인연이 오는 것은 내한테 이롭게 오는 것이다. 응? 이롭게 오는데 내 상태에서 내가 분별을 해서 이거는 나쁘다고 결정을 하려고 드는 것이다. 세상에 인연이 나쁘게 오는 것은 0.1mm도 없다. 이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게 답부터 이야기해놓고 이제 조금 이제 몇 가지 풀어보자. 누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데 칼로 찔러 죽였어요. 죽였는데 내 자식이 보니까 저희 순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에요. 원수가 되는데 아버지가 지금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 근데 이 상대가 돼갖고 나를 가게 해줬어. 그럼 아버지가 볼 때하고 내가 볼 때하고 이거는 나쁜 사람이라는 게 틀려집니다. 자식은 볼 때 그 깊이를 모르고 있으니까 나쁜 놈이 되지만 아버지는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인연이 온 거죠. 일은 이렇게 돌아갔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 쪽에서만 생각을 한다. 대자연의 법칙에는 네가 모질한 것을 도우러 오는 게 인연이다. 이래 되는 거죠. 이게 뭐냐? 내한테 욕을 하러 오는 사람은 내를 도우러 온 겁니다. 그 욕을 들음으로써 내가 그냥 반사적으로 성격이 지금 나쁘게 형성되어 있다면 돕는지를 모르고 상대를 덮어씌워버리는 이런 꼴이 날 것이고, 내를 갖춘 자는 그 말을 얼른 알아들을 것이라. 근데 문제는 여기 어떻게 해서 혼동이 되느냐면 상대가 오면서 내까지 생각해가 안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을 할 때는 네가 이해하게 하라. 요래야 되는데 상대들이 오면서 지를 안 갖추고 와가지고 내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상대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한테 이해 안 되게 지금 욕을 한 거예요. 욕을 하더라도 이해되게끔 딱 해갖고 욕을 딱 해부시면 딱 이래 무릎을 꿇고 고맙다 그럴 텐데 이해는 안 시켜주고 욕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일이 이렇게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한테 사기를 치러 왔다. 사기를 치러 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 가르치면 그러죠. 사기꾼이 아파요? 당한 사람이 아파요? 누가 아파요? 당한 사람. 그렇지. 그럼 누가 환자예요? 당한 사람이 환자예요. 정확하게 네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내 잘못이 있었느냐? 내가 갖춘 거는 없이 더 욕심을 낼 때 정확하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사기는 내가 갖춘 것을 갖추어 가지고 이걸 하려고 할 땐 절대 사기꾼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갖추면 갖추지 안 하고 욕심은 이만큼 낼 때, 이럴 땐 정확하게 내한테 오는 게 사기꾼이 와요. 그래서 나는 당하게 돼가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이 사기 당했다고 그 사람을 때리 죽일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갖춘 짓을 행하는 건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는 이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둑놈이 집에 와서 뭘 훔치갔다고 나쁜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죠. 네가 이거 안 여놓으면 절대 훔치러 안 온다. 안 여놓으면. 예? 금덩어리를 요만큼 주니까 왜 그거 여놓냐? 쓰지. 응? 저다 여놓고 얼마 안에는 안 훔치가요.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 에너지는 이동하는데 무게 질량에 따라서 이동수의 이 시간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게. 그러면 내가 아주 그 질량이 큰 거는 여놓으면서 뭔가 장치를 많이 해놓거든요. 여놓으면서. 그래서 여놓은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한 사람이 와야 되니까 이거는 오래 가요. 근데 이 질량이 조금 작은 거는
허술하게 이어놓거든요. 그럼 저쪽에 어디에 놓냐면 저 농에다가 이불 안에다 푹 집어넣어요. 이거는 키가 없어도 되거든요. 뭔가가 이렇게 싹 찢어지고 이렇게 이래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딱 본 사람이 생기면 이건 없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애들 돌반지고 모시고 요 한 거 이어놨잖아요. 많이 받을 때는 좋다고 받아놔놓고 잘 쓰면 될 낀데 저 이어놨어요. 이 나중에 시간 지나갖고 열어본 게 없는 거라 이게. 왜? 움직였죠. 예? 도둑놈이 가져간 겁니다. 도둑이 내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움직여야 되거든요. 에너지는 움직이는 겁니다. 금이 에너지예요. 이거를 모아가지고 추출해가지고 내 손에 들어왔는데 이걸 바르게 안 쓰면 이건 움직이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 도둑놈이 딱 들어오면요. 저 도둑놈이 영이 엄청나게 맑아요. 들어오면요. 탁 들어본다. 그 손 딱 연기 요 딱 나오는 게라. 기가 차거든요, 이게. 이거 딱 집어가 가져가요. 가져가는데 이거는 또 희한하게 써버리고 또 훔치러 가거든요. 왜? 하느님의 사자니까. 이게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이어놓고 에너지를 안 쓰고 탁 이어놓은 거는 기가 차게 빼갖고 사회에다가 운용시킨다는 사실이거든요. 예? 요런. 그래서 그걸 빨리 안 잊어먹으려면 이동을 시켜, 자꾸. 여기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빨리 안 잊어먹어. 한 군데 오래 놔놓으면 이거는 이동수가 납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보내든 이동수가 나요. 그런 식으로의 이런 것들이 도둑놈이 왔으니까 저 나쁜 인연이 자꾸 온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회전시키 줌으로써 네가 또 에너지가 돕니다. 우리가 도둑당하는 게 나쁜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열어놓은 거로 에너지가 그만큼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운용이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나가줘야 또 들어오거든요. 너한테는 지금 기운으로서 요만큼 줘야 될 것들이 딱 있는데 요거를 자꾸 모아버리니까 모아갖고 그만한 기운이 됐어요. 이제부터 더 안 줘요. 더 안 준다고. 근데 여기 없어짐으로써 뭐가 들어와요. 에? 근데 나는 그걸 모르는 거죠. 이걸 딱 이어놔놓고 딴 게 안 풀린다는 거라. 이걸 팔아갖고 쓰면 다른 게 풀릴 텐데. 그래 이어놓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까맣게 잊어먹고 있네. 이 컵에 물을 한 컵 담아야 되는데 한 컵이 꽉 찼는데 또 주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넘치게 안 줘요. 요걸 이래 목마르니까 무 불면 또 채워준다니까. 응? 여기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응?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네가 잘 운용을 해서 쓰면 대자연은 크게 준다. 왜? 네 질량이 크기 때문에. 큰 만큼 쓸 수 있는 기운을 불어넣어준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인연이 온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 나쁜 인연은 이 세상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연은 다르게 만나진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남에 따라 갖고 내 인생이 변해요. 인생은 내가 계속 꾸준히 있던 사람만 계속 이렇게 있으면 언제 시간까지 있으면 요 질량에서 못 벗어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 이제 또 업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질량이 큰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하면 어떤 식당을 왜 하는지를 지금 근본을 알아야 돼요. 식당을 요만한 걸 운용을 하면 요만한 거를 쳐다보고 오는 사람 인연을 만나겠다라고 지금 차린 거예요. 나는 그걸 몰라도. 그래서 요 인연들이 오면 이제는 식당을 차릴 때는 돈 벌려고 차렸는데 차리고 보니까 사람이 오더라 이 말이죠. 이제는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은 요 기운을 써가지고 더 큰 거를 운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거를 하니까 질량이 더 큰 사람이 오네. 요렇게 우리는 사람 인연을 하려고 지금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들하고 네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대자연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는 거예요. 네 앞에 온 사람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큰 힘을 갖도록 해주죠. 요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아이템 갖고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짧은 거. 그 아이템으로 그 일을 내가 추진을 하니까 어떤 인연들을 만나게 되던구나. 거기에서 내 인생이 변하더라. 이래 되는 거죠. 사람을 만나게 해주려고 네 직업을 지금 바꾸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쓸 줄 모른다면, 이 힘을 같이 쓸 줄 모른다면 너는 요거밖에 안 되니 더 이상 못 큰다. 이거로 되는 거죠. 그래서 못 크고 침체돼 갖고 한참 시간이 가면 이것도 걷어본다. 왜? 충고를 잘못 쓰니 이걸 걷어버리는 거.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망하는 겁니다. 욕심을 내면 사기당해서 망하고, 안주하면은 잘 못 해나가니까 걷어부고,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지금 어려움을 겪는가? 그래서 내한테 사자가 오느냐, 지금 천사가 오느냐? 인연이 여기 다를 뿐이지. 사자도 나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천사도 나를 위해서 오는 거고. 사자는 네가 지금 잘못한다고 톡톡 건드리 주러 오는 거고. 이 건드리 줬는데도 모르게 주먹으로 때리면 사자가 오는 거고. 때리도 모르니까 몽디 들고 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여기 이제 내한테 나쁜 인연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너를 일깨워주러 온다. 작은 거로 왔을 때 내가 일깨워줬다면 너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지금 안 좋게 온다라고 해서 나쁜 인연이라고 보면 안 돼요. 안 좋게 올 때 나를 깨우쳐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럴 때 내가 거듭나서 딱 멈추고 있던 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를 깨워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걸 사기당했을 때 얼른 내 공부해라. 네가 아프지 않느냐? 그럼 네 공부해야지. 사기꾼이 공부할까? 그죠? 말 안 되잖아. 사기꾼 보고 공부해라는 건 말 안 돼요. 내가 아프니까 내 공부해라. 왜 당했는지를 네가 정확하게 짚어보는 공부를 해서,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이걸 깨라. 그리고 네 일을 열심히 한다면 너는 이거 잃어버린 거는 금방 보충되고 더 나은 것이 일어나리니, 그 사람을 탓하지 마라. 이런 거죠. 이해가 갑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설명을 내가 해주느냐면 이해가도록,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릇이 욕망이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 놔놓고 네 욕망이 있으면 물자가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요만히 있게 해놓거든. 그래서 요 욕망 때문에 네가 움직이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 움직여서 요거를 넣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해갖고 움직이니까, 그걸 하니까 그 인연이 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네가 니를 어렵게 해놨다라는 것은 어떤 인연을 만나라고 어렵게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경제가 많은 사람은 내가 경제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경제가 많은 사람이 경제 때문에 안 움직이고 어떤 좋은 일을 할 게 없는가, 요렇게 해서 이게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그럼 좋은 일을 하려고 움직이니까 좋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네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것은 대자연이 하는 거고, 내 마인드를 컨트롤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 마인드에 따라가지고 내가 움직이니 그 인연은 오게 돼 있다. 그 인연을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운이 좀 떨어지면 정확하게 네 떨어진 데서 인연을 만나야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네가 모르는 걸 배울 수 있고, 여기서 네가 약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기운이 떨어진 사람이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든다. 가다가 노상 얻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다시 내려앉혀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졌다면 분명히 어려운 데서 만날 사람을 만나라고. 그러면 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예를 좀 하나 들면, 내가 저쪽에 상위층에서 있다가 보니까 거기서 욕소리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 좀 편안했어요. 요래 살다가 그냥 내가 노력을 안 하고 사니까 한 대 탁 쳐가지고 좀 떨어졌단 말이죠. 떨어진 데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그 처음에는 반가워도 더 하고 뭔가 인정은 더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인정이 있어갖고 좋다고 들어가 봤더니 좀 있으니까 욕소리도 하고 뭐가 내가 좀 듣기에 지저분한 뭐 이런 게 보이고 하네.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거기서도 또 이렇게 뭔가 배우려고 안 가고 뭐 극하고 자꾸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난 여기서도 못 섞이죠. 요래서 요래 톡 떨어집니다. 이제 몇 분이 요래 떨어지면요, 백성들이 저 밑에서 사는 모양은 아주 구더기도 잡아먹고 뭐도 해먹고 막 이렇게 살기 때문에 막 요건 그냥 기본이고, 그 다음에 막 오만 일이 다 있거든요. 저게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는 거죠. 근데 요런 일들이 막 벌어지나 아래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끔 살아서 견디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상류층에 있던 사람이 이걸 접하면 처음에는 가면은 아이고 상류층에서 왔으니까 좋아들 하지요. 그 막 인정이 있는 곳이다 뭐다 이렇게 들어가갖고 보니까 뭐 욕하고 뭐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보니까 이거 못 견디는 거죠. 요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이 이렇게 만나지는 것은 네가 떨어졌으니까 요 기운은 어떻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 기운이 어떠니까 여기서 견디내겠냐? 그러면 요 있고, 안 그러면 네가 빨리 정리를 해갖고 다시 네 자리로 올라가라. 여기가 엄청나게 네는 좋은 자리였었음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서 거기서 노력을 하면 안 떨어지지만 여기서 노력을 안 하면 이런 데 떨어진다라는 걸 정확하게 나한테 가르쳐 준 건데, 이 공부를 안 하고, 그래도 내가 상류층에 있으면서 이런 게 싫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밑에 가서 그 소리 하니까 밑에 사람들은 빈씨 같은 년이 그거 내 같으면 뭐 그런 것도 다 좋을 낀데 저거는 그걸 싫다고 왔다 하거든. 이게 아주 이게 얘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연을 줄 때 네 모습, 못난 거, 또 네가 아주 뜻있게 생각하는 거, 요런 거에 따라서 이 확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내가 좋은 거 하나 잡아갑시다. 아우터는. 이 할머니가 옛날에 그 국수 장사하다가 부자 된 사람들 몇 명 들었죠. 이 사람들은 할머니 국수를 이렇게 팔면서 이렇게 저 분식을 하면서 이게 이 빌딩도 몇 개 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국수를 파는데 이 돈을 벌 때 말이죠. 돈 벌려고 버는 게 아니에요. 국수 파는 걸 좋아가지고 나는 국수 하고 있는데 돈이 쪼매이 모이니까 어떤 사람이 왔고 저쪽에 땅이 하나 있는데 뭐 이렇게 하거든. 난 땅에 대해서 모르죠. 그래 조금 모여서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게 내가 뭐 그 하게끔 만드니까 그래 뭐 하나 사놔라 이거 죽 주니까 그거 하나 사놓고 뭐 또 조금 하다 보니까 뭐 이거 하나 사놓고 이렇게 하던 게 나중에 한 15년 하니까 허리를 한번 딱 펼 때가 있어요. 펼 때가 있는데 허리를 펴면서 내가 내 땅 있는 거 이렇게 해놓은 사람, 요 시켜놓은 사람, 이런 사람 해가지고 땅 이렇게 사놓은 거 하고 내가 이렇게 모아보니까 돈이 한 70억이 되네. 그러니까 70억이 되니까 엄청난 거죠. 국수 장사가. 그 뭐 몇천 원짜리 맨날 국수만 팔아먹는 사람 70억을 갑자기 이렇게 딱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게. 알게 되니까 이때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딱 왔기 때문에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뭘 결정하냐. 70억이 딱 되니까 요 조금 있으면 30억만 더 차면 100억 되겠거든요.
요 결정을 딱 해요. 아, 그러면 조금만 더 해가지고 그 100억을 채우자. 이러고 결정을 딱 하고 나서 딱 돌아서니까 어떤 사람이 내한테 인연으로 오느냐. 돈을 저걸 좀 빌려주면 이자를 엄청나게 많이 줄락 하네. 왜 30억을 채워야 된다라는 이 마음을 딱 가지는 순간에 너는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자를 많이 주고 돈을 빌려줘. 그러면 이렇게가 벌어갖고는 금방 30억이 차겠거든. 보니까 가만도 돈만 빌려주면 있는 거니까 주면은 많이 주겠다네. 빌려줍니다. 그런 일이 막 생겨요. 그래갖고 이 돈이 정확하게 얼마만큼 나가냐? 내가 가진 70억 중에서 0.1mm도 안 틀리게 30% 나갑니다. 현금으로. 현금으로 나가요.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현금 30% 딱 나가고 나면 절대 돈 꾸러 안 와요. 현금으로. 안 오고 보증서로 옵니다. 보증서 달라고. 이 보증만 써주면 여기 풀리고 나면 이렇게 다 해갖고 내가 듣기에는 실패가 없을 것 같거든. 그렇게 딱 작아온단 말이죠. 실패할 확률은 한 개도 안 내가와요. 내한테 그럼 내가 안 가보죠. 그걸 보고 돈을 빌려주는데 이것만 딱 되고 나면은 엄청나게 수입을 주려고 그러거든. 이렇게 보증을 쓰게끔 해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현금은 안 나가요, 이제. 이렇게 계속 보증서 줄 일이 생기네? 이게 얼만큼 생기냐? 정확하게 70% 남은 돈만큼 보증을 써줍니다. 써주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증 써준 게 빵꾸가 한 개 탁 나네. 뭔가 잘못돼가. 내한테 이제 이 은행에서 탁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이걸 빌려준 걸 갚아야 될 사람이 있잖아. 이 돈 받아가 주면 되겠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빵꾸 나네. 이게 이제 일 터지는 거예요.